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산불로 인해 이주하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퇴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LA시 내 모든 임대주택과 아파트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 임대료 인상 유예 조치를 시행됩니다. 집주인은 같은 1년 기간 동안 유닛에 있는 추가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이민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민자 권리와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등 이민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이민자의 헌법적인 권리가 적힌 레드카드 배포에 나섰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이민자 권리가 적힌 카드를 배포한다고 밝히고 이 카드에는 연방법 집행 공무원들과 만났을 때 이민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는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언어로 제공되며 웹사이트에서 인쇄용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 의사를 밝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사무실 복귀 의무를 면제하고 최대 약 8개월치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정부 내 인사관리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추가 감축 조치를 예고하며 퇴직 보상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당국은 공무원들에게 2월 6일까지 퇴직 연기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업무량과 관계없이 모든 급여와 혜택을 유지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모든 대면 근무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과 연방우정국, 이민법 집행 및 국가안보 공무원은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해온 연방 공무원 다수는 주 5일 사무실 출근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방 공무원의 최대 1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충격적 정책을 들고 나오자 일단 사법부가 이 같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의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비영리 단체들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어제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의 시행을 최소 오는 2월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어제 명령했습니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내세웠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석됩니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를 통한 성별 확인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 관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며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역은 전국, 일시는 12월 3일 22시부터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설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준비를 위해서 변호인들과 접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중앙지방법원은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건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집중심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과 연휴 뒤에 시작돼 형사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금요일까지 밤엔 춥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